2개월 동안 격리시켰던 이브와 히노리에게 자유를 주기로 했다. 오랜 기간 함께 지냈던 두 녀석이 굉장히 친해졌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격리 기간을 더 늘리는 게 의미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녀석들을 격리시킨 이유는 동물들은 서로 다른 공간에서 오랜 기간 지내다 보면 그동안 쌓였던 유대관계가 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이브는 친하게 지냈던 닭무리에서 멀어져야 하고, 흰오리는 친하게 지냈던 오리무리에서 멀어져야만 한다. 각자의 무리에서 소외당하게 되면 결국 그 두 녀석이 계속 친하게 지내게 될 거라는 게 내 예상이다. 결국 내 예상대로 흰오리는 나오자마자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다른 흰오리와 싸움을 하기 시작한다. 싸움에서 진 흰오리는 앞으로 오리무리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이브와 친하게 지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닭이나 거위와 달리 텃세가 심하지 않는 오리무리의 특성을 고려하면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다시 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해서든 이브도 흰오리와 함께 오리무리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브와 흰오리에게 자유를 준 그날 이후 두 녀석은 매일 함께 다니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고 있다. 닭무리와 오리무리에서 두 녀석을 외면하다 보니 자연스레 두 녀석만 서로 의지하며 지내는 것이다. 오랜 기간 격리시킨 효과를 드디어 보게 되는 것 같다. 이제 남은 것은 올겨울 산란기 때 오리무리에 자연스럽게 합류하고 교미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오랜 기간 내 마음속에 짐으로 남았던 이브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쉽게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쥐새끼는 내 생각보다 영리한 놈인 것 같다. 전날 밤에 놔뒀던 미끼용 사료를 먹은 흔적이 있으나 녀석은 끈끈이에 걸려들지 않았다. 지금 이 모습만으로는 끈끈이의 접착력이 약해서 녀석이 탈출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쥐약 2개를 놔뒀는데 그중 1개가 사라져서 보이지 않는다. 이 또한 쥐가 먹은 것인지 아니면 녀석이 도망치면서 다른 곳으로 떨어진 것인지 알 수 없다. 어쨌든 녀석을 쉽게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일이 꼬여버린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끈끈이 트랩 옆에 하나를 더 깔아두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끈끈이 트랩을 한 번 경험한 녀석이 다시 이곳에 올지 알 수가 없다. 그동안 이 닭장만큼은 안전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어진 것 같다. 빨리 쥐새끼를 잡아야 할 텐데 걱정이 앞선다.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고양이들도 무더운 날씨를 이기지 못하고 축 처져 있다. 이 시간대면 농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녀야 할 왕바리는 시원한 시멘트 바닥에 누워있고 그 옆에 잉두도 누워있다. 하지만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푸도는 외출하고 이곳에 없다. 고양이들은 더운 낮 시간에는 이렇게 시원한 곳을 찾아 휴식을 취하다가 밤이 되면 농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사냥을 즐긴다. 때로는 도롱뇽을 잡기도 하고 때로는 개구리를 잡기도 하며 때로는 새를 잡기도 한다. 물론 쥐를 잡기도 하고 아마도 뱀도 잡을 것이다. 나는 고양이들이 내가 가장 싫어하는 뱀과 쥐만 잡아주길 바라지만 녀석들은 닥치는 대로 잡는 최상위 포식자이다. 그래서 나는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고양이들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 중 하나라는 사실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런 이유로 예전에는 동네 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제공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고양이들이 이쁘다고 사료를 제공하다 보면 개체수가 너무 증가하게 되고 결국 녀석들은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나는 동물들을 좋아해서 동물 영상을 많이 만들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나무가 우거진 숲이며 그 다음이 그 숲 속에서 살아가는 아생조류이다. 앵두와 포도가 최상위 포식자로서 농장에서 살아가지만 녀석들이 있기에 다른 고양이들이 이곳에 오지 못하니 나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태어난 지 2일 만에 꺼병이 2마리가 죽었다. 일반적으로 꽁새끼는 23일 만에 태어나는데 25일 만에 태어난 3마리 중 2마리가 죽은 것이다. 지난 장마철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리면서 습도 또한 높게 유지되었는데 그런 환경이 부화기 안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나는 그동안 수많은 알들을 부화해보면서 터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화가 잘 되기 위한 조건에는 온도보다 더 중요한 게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가장 적절한 습도는 50에서 60%를 유지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그 조건을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 통상 부화기 안의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물이 담긴 그릇을 놔두는데 장마철 기간에는 물그릇을 놔두면 습도가 70% 이상으로 유지되었다. 습도를 낮추기 위해 물그릇을 빼내면 다시 습도는 50% 이하로 내려가 버려 수시로 습도 유지를 위해 물그릇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했다. 부화기 안의 상황이 그렇다 보니 알 속에 있는 꺼병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게 힘들었을 것이다. 결국 정상적인 부화의 정일보다 무려 2일이나 늦게 그리고 굉장히 약하게 태어나게 된 것이다. 그나마 부화기 안이었기 때문에 태어날 수 있었지. 만약 암탉이 자연 상태에서 품었다면 단 한 마리도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다음날 남아있는 꺼병이 3마리는 다행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 사실 2마리가 갑자기 죽고 난 뒤 하루에도 몇 번씩 닭장에 와서 꺼병이들이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있다. 물론 캔디가 잘 돌볼 거라고 생각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빨리 쥐새끼라도 잡히면 캔디와 꺼병이들이 좀 더 넓은 닭장 안에서 지낼 수 있지만 생각 외로 녀석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아마도 그 녀석이 끈끈이 트랩을 한번 경험하고 난 뒤 그곳을 피해 다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에서 쥐가 끈끈이 트랩에 걸리지 않고 피해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영상에 나온 쥐는 끈끈이를 물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점프해서 피해 다니는 행동을 했다. 정말로 그 정도로 쥐의 지능이 좋다면 내가 지금 설치해 놓은 끈끈이 트랩을 이용해 녀석을 잡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 쥐새끼 한 마리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쥐를 잡지 못한 상황에 꺼병이들을 케이지 밖으로 꺼내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그렇다고 좁은 케이지 안에 계속 캔디를 지내게 하는 것도 힘든 일이다. 뭔가 새로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